안녕하세요, 김면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 공부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쓰기가 뭐예요? 지금 제가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과정에서 쓰기는 정말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시켜보면은 효과가 되게 커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공부를 잘해야 돼. 그러면은 먼저 뭘 강조하죠? 읽어라. 읽기. 너는 읽기가 안 돼. 아니면 뭘 자꾸 보려고 그래요. 강의를 듣거나 보거나 이거를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공통점은 다 뭐죠? 인풋이에요, 인풋. 그러니까 내한테 정보를 집어넣는 겁니다. 정보를 집어넣는 건데 사람이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은 정보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걸로만 안 돼요. 내가 이걸 받아들였으면 이제 뭐 해야죠?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써먹는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중고등학교 때는 이게 자꾸만 문제풀이로만 가려고 그래. 풀기로만 가는데 풀기 이전에 반드시 연습해야 될 단계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쓰기입니다. 쓰기. 쓰기는 되게 중요해지고 있어서 수능도 앞으로는 객관식이 아니고 쓰기 형태로 바뀐다 그러고 하죠. 그럼 뭘 쓸 거냐? 근데 이제 쓸 게 크게 네 가지 있어요. 이 네 가지 글쓰기는 아마 공부에서 이 네 가지 글쓰기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차이는 되게 클 겁니다. 그 네 가지 글쓰기 우리는 무엇을 것인가? 그 네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뭘 우리가 써야 되냐면은 첫 번째는 목표를 쓰는 방법이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목표 쓰기로 제일 유명한 것은 오타니 있죠? 왜? 지금 일본의 야구 선수인데 지금 메이저리그 가서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룰 수 있어? 뭐 이런 전설의 선수예요. 근데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목표 쓰기를 그렇게 많이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일 유명한 게 요거 오타니의 만다라 노트인데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요거. 이건 보셨던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는데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고 싶은 목표를 가운데 하나 쓰고요. 8, 9단 드래프트 1순위.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그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탁하니 차겠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근데 해보시면 여기까지만 채워도 내가 뭘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들어요. 근데 이제 하나 더 나가서 요것만 따로 떼가지고 칸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60kg의 공을 던지는 게 중요하면 이걸 던지기 위해서 이제 뭘 해야 되지? 해서 또 해야 될 것들을 8개를 쫙 쓰는 겁니다. 과연 얘가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마 더 나가지 않았을까? 뭐 이 어깨주의를 강화하려면 또 뭘 해야 되지?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 쓰기입니다. 이게 한번 해보시면 여기까지 채우는데도 시간이 꽤 걸리고요. 이거를 다 채우려면은 이거를 많이 해보지 않으면 이걸 써보지 않으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목표 쓰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그 친구들한테 빈 종이를 하나 주고요. 네가 이제 해야 될 목표에 대해서 글을 써봐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 성적 순서대로 자기의 목표의 길이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잘하는 친구들이면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목표의 양이 많고요. 할 것들도 되게 많이 갖고 있고요. 공부에 대해 관심이 없는 친구들이라고 해서 뭐 생각이 부족한 친구는 아니겠지만 이상하게도 두 번째 스케줄러 쓰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려서 다 아실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보면 요게 이제 실제 스케줄러를 이제 저랑 같이 쓰는 친구의 스케줄러를 지금 제가 몰래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가져오긴 했는데 스케줄러 어떻게 써요? 뭐 이제 이렇게들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보면 이렇게 일단은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목표를 썼잖아요. 그럼 목표에서 내가 할 것들이 막 정해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내가 이번 주에 해야 될 것들을 여기다가 리스트를 적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덩어리잖아요. 그럼 여기에 월, 화, 수 날짜가 쭉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걸 다시 요일별로 분산시키세요. 요만큼은 월요일날 하고 요만큼은 화요일날 하고 요거는 수요일날 바쁘니까 못할 것 같아. 수요일은 패스하고 목요일은 이만큼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그러면 월요일에 뿌려진 걸 갖다가 다시 그날 하루 일정표에다가 다시 내리는 거예요.
스케줄러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해야 될 것들의 총량을 내가 이때까지 했나? 이거를 측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이거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돼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뭘 하기로 했는데 못했어. 이거 별로 괜찮아요. 못하면 이 친구도 지금 지웠잖아요. 이렇게 시간은 언제든지 아예 시간은 내 건데 내 시간은 마음대로 못하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오늘 내가 노력한 시간이 총 몇 시간이야? 이 시간을 기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스케줄로 쓰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번에 말씀을 드려서 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할게요. 스케줄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노트 쓰기입니다. 잘하는 친구들일수록 노트에 집착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못하는 친구들, 공부를 서툴러 하는 친구들일수록 문제 풀기만 하려고 해요. 풀기만 하려고 하고, 이 정리나 이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노트를 써서 다시 체계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러 쓰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을 스케줄러에 사건만 쓰기에 너무 아깝거든요. 정보량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노트를 쓰는 겁니다. 노트 쓰기의 일반적인 형태는 이게 가장 스탠다드한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왼쪽에 이제 필기는 여기다 이렇게 쓰고 그 위에 제목을 달고, 왼쪽에는 내가 필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달고, 맨 아래는 앞에 쓴 것들에 대한 요약문을 다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트는 받아 적는 게 아니고 정보를 자기식으로 자기가 기억하기 좋게, 다루기 좋게 정보를 재가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출하고 인풋과 아웃풋을 말하는데, 노트 쓰기는 인풋이 아니에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웃풋의 단계예요. 정보를 내 식으로 바꿔나가는 단계가 노트 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또 다른 노트 사례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좀 다르죠? 정보를 가운데 놓고 사이드에 자기 생각과 의문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위에 제목이 들어가고 요약이 이제 오른쪽에 들어가죠. 이렇게 노트 쓰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가장 스탠다드한 노트 쓰기 방식인데, 자기식대로 노트를 일관되게 쓸 수 있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한 것들을 복습하고 정리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이거는 되게 능동적인 활동이에요. 그냥 단순히 노트 쓴다는 게 누가 한 말이나 잡서에 있는 내용이나 참고서에 있는 말을 옮겨 적거나 받아쓰기 하는 게 아니고, 자기식으로 그것들을 다시 탈바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노트는 사실은 자기만의 노트는 자기만의 정보인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자기 생각을 좀 자유롭게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앞에 거는 정보성 글이잖아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고, 내가 좀 이번 주에 뭘 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걸 꼭 글로만 쓰란 법 없잖아요. 뭐 그림으로 그릴 수도 있고, 뭐 표로 바꿔서 쓸 수도 있고, 어떤 기호로 쓸 수도 있고, 다양하게 이미지로 만들 수도 있고, 뭐 영어로 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쓰기 활동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답답하면 답답한 대로 쓰고, 일기 쓰기잖아요. 일기 쓰기. 그런 거. 자기 생각을 기록하고, 다빈치와 같은 사람들의 그 위대한 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자기들의 생각을 적었던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총 4가지 쓰기니까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보면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는 인생에서 가장 많은 기록을 쓰고 남기고 할 때예요. 그때가. 근데 그때 그 쓰기 활동이 평생 가는 것 같아요. 평생.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첫 번째 뭘 써야 되는 거예요? 목표 쓰기가 제일 중요해요. 이게 일단 돼야 나머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스케줄러 쓰기, 세 번째는 노트 쓰기, 마지막으로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쓰는 자유롭게 쓰는 글쓰기. 요 네 가지는 중학생, 고등학생 친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들이니까 쓰기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문제 풀기보다 쓰는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그냥 풀고 그냥 뒷단 정리가 안 되니까 자기가 노력한 시간만큼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4가지를 꼭 명심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쓰기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하고 그 다음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요 지금 소개해드린 자료는 저희 카페에다가 다 올려놓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오셔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